2022년 스포츠 교육학 기출문제 해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스포츠 기본법의 용어 정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학교 스포츠란 건강과 체력 증진을 위하여 행하는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동그라미 1번이 틀렸네요. 동그라미 1번에 나온 설명은 학교 스포츠가 아니라 생활 스포츠의 정의입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동그라미 2번 스포츠 산업이란 스포츠와 관련된 재화와 서비스를 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장애인 스포츠란 장애인이 참여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전문 스포츠란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선수가 행하는 스포츠 활동을 말한다. 동그라미 4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2, 3, 4번은 옳은 설명으로 챙겨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은 생활 스포츠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스포츠 기본법 제3조의 정의가 나오는데요. 여기 나온 정의 외에도 스포츠, 학교 스포츠, 스포츠 클럽에 대한 정의까지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1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2번 보기에 기역 니은에 해당하는 취약계층 생활 스포츠 지원 사업이 바르게 연결된 것은 기역 스포츠 복지 사회 구현의 일환으로 저소득층 유청소년과 장애인에게 스포츠 강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이용권을 제공해 밑줄 쳐주시고요. 니은 소외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육활동 참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참여 형평성을 높이고 사회 적응력을 배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기억은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여성 체육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죠. 여성에 대한 내용 없었고요. 국민체력 100이라고 해서 국민의 체력 증진이나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이 없었고요.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이게 정답이죠. 일정 금액의 이용권을 제공하는 사업이라는 표현으로도 유추가 되셨을 거예요. 기억은 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이고요. 니은이 행복 나눔 스포츠 교실 운영입니다. 국민체력 100은 국민의 체력 및 건강 증진의 목적을 두고 체력 상태를 과학적 방법에 의해서 측정, 평가를 하여 운동 상담 및 처방을 해주는 대국민 스포츠 복지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여성체육활동 지원은 여성 환우 지원 저강도 프로그램, 여성 맞춤형 생활체육교실 등이 있습니다.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2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보기에 발달 특성을 가진 대상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뚜렷하다. 개인의 요구와 흥미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2차 성징이 나타난다. 보기는 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중 청소년의 발달 특성입니다. 보기 옆에 청소년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밑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생활 패턴을 고려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개인의 요구와 흥미를 고려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3번 정적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한다. 아니죠. 정적 운동이 아니라 동적 운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구성해야 합니다. 동그라미 4번 스포츠 프로그램의 지속적 참여를 고려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3번 문제는 상식선에서도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을 텐데요. 2차 성징이 나타나고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이 뚜렷한 시기에 정적 운동 위주로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건 옳지 않겠죠. 3번도 쉽게 맞출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의 목적으로는 운동 기능 습득, 삶의 즐거움과 활력 찾기, 또래 친구와의 여가 활동 참여가 있고요. 청소년 스포츠 프로그램은 발달 운동, 즉 동적 운동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합니다. 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3번 문제는 4단원 스포츠 교육의 프로그램론 중에서도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 및 실천에 해당하는 문제입니다. 유소년, 청소년, 성인, 노인,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에 대해서 목적과 프로그램 구성 시 고려사항을 모두 챙겨서 잘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4번 보기에서 생활체육 프로그램의 교육 목표 진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프로그램의 목표는 추상적으로 진술한다. 아니죠. 프로그램의 목표는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스포츠 활동 내용을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진술해야 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학습 내용과 기대되는 행동을 동시에 진술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학습 내용뿐만 아니라 기대되는 내용도 동시에 진술해야 하고요. 디귿, 스포츠 참여자에게 기대하는 행동의 변화에 따라 동사를 다르게 진술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해당 스포츠 활동이 끝났을 때 참여자에게 나타난 최종 행동 변화 용어로 진술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4번 문제의 경우에도 상식선에서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는데요. 여러분은 이러한 문제를 푸실 때 가장 확실하게 맞는 보기와 가장 확실하게 틀린 보기를 먼저 잘 표시해 보실 수 있으셔야 되는데요. 기억에서 보시면 프로그램의 목표를 추상적으로 진술한다고 했죠. 추상적으로 진술한다는 표현은 당연히 틀린 표현이라는 걸 상식적으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기억이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표시를 하시고 동그라미 1, 2, 3, 4번에서 기억이 들어간 보기를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동그라미 1번에 기억이 들어있고 동그라미 3번에 기억이 들어있기 때문에 1번, 3번 보기를 바로 지우시면 되고요. 그러면 여러분은 동그라미 2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생각한 후에 동그라미 2번, 4번을 보시면 두 군데 모두 다 디귿과 리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억을 제외함으로써 디귿과 리을은 무조건 옳은 것이다라는 걸 유추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럼 여러분은 니은의 항목만 확인하고 정답을 바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공부하실 때는 모든 내용을 꼼꼼하게 잘 아셔야 되지만 시험 볼 때는 시간이 부족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해서 문제 푸는 스킬을 늘려나가시면 되겠습니다. 4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5번, 보기의 교수 전략을 포함하는 체육 수업 모형은 모든 팀원은 자신의 팀에 할당된 과제를 익힌 후 교사가 되어 다른 팀에게 자신이 학습한 내용을 지도한다. 각 팀원들이 서로 다른 내용을 배운 다음 동일한 내용을 배운 사람끼리 모여 전문가 집단을 구성한다. 이들은 자신이 배운 내용을 공유하며 원래 자신의 집단으로 돌아가 배운 것을 다른 팀원들에게 지도한다. 일단 정답을 쉽게 맞추실 수 있으셨을 텐데요. 보기는 체육 수업 모형 중 협동학습 모형입니다. 협동학습 모형은 서로를 위해 함께 배우는 과정으로 학생들을 팀으로 나누어서 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과제 구조로는 학생팀 성취배분, 팀 게임 토너먼트, 팀 보조 수업, 직소, 집단 연구가 있었는데요. 보기는 협동학습 모형 중 직소에 대한 설명으로 정답은 쉽게 찾을 수 있으셨을 거고요. 다른 보기를 보시면 직접 교수 모형은 적극적 교수 모형이라고도 하죠. 교사가 수업 리더 역할을 하는 부분이고요. 개별화 지도 모형은 수업 진도는 가능한 빨리, 필요한 만큼 천천히 학생이 결정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개별화 지도, 개별적으로 지도되는 부분으로서 보기랑은 상관이 없고요. 전술 게임 모형은 이해 중심 게임 수업 모형이라고도 했고요. 전술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게임 유사 학습 활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5번의 정답은 3번으로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보기가 협동학습 모형 중 직소에 대한 설명이라는 것까지 챙겨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5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6번, 매칠러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 중 보기의 설명과 관련 있는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학생의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수업 도입, 과제 제시에 적합한 모형과 단서 사용, 학생에게 방향을 제시할 과제 구조 설명, 다양한 과제의 계열성과 진도. 보기는 매칠러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시 고려해야 할 구성 요소 중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와 관련 있는 내용입니다.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는 과제의 내용을 구조화하고 제시 방법을 기술합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매칠러의 교수학습 과정안 작성 요소와 방법을 보았을 때 수업 맥락에 간단한 기술이 있었고요. 학습 목표가 있었고요. 시간과 공간의 배정, 학습 활동 목록, 과제 제시와 과제 구조, 학습 평가, 수업 정리 및 종료가 있었습니다. 각각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의 학습 목표가 정답이 되려면 하나의 수업에 1개에서 3개 정도의 목표를 구체적으로 작성한다. 이러한 내용이 들어있어야 정답이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수업 맥락의 간단한 기술의 경우에는 지도자가 다음 시간에 그 내용을 지도할 때 수업을 상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러한 부분이 보기에 포함되어 있었어야 하고요.
시간과 공간의 배정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수업 시간이나 수업 환경 설정, 관리 방법에 대해서 생각하는 부분으로서 시간을 예측하거나 환경을 조직하는 부분이 들어있었어야 됩니다. 이렇게 각각에 포함되는 내용을 잘 구분해서 알고 계시면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6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7번 보기에서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밑줄을 쳐주시고요. 안전에 동그라미를 쳐주세요. 기억,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 아니죠. 여러분이 혹시 공부를 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기억이 틀린 보기인 거는 명확하게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에 관한 설명인데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를 끝까지 수행한다? 절대 아니겠죠. 지도자가 항상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부분은 학습자의 안전이고요. 간혹 위험한 행동을 하는 학습자가 발견되면 즉각 중단시키고 왜 위험한지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전달해야 합니다. 기억은 틀린 보기고요. 니은 안전한 수업 운영에 필요한 절차를 분명히 전달하고 상기시켜야 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디귿, 사전에 안전 문제를 예측하고 교구, 공간, 학생 등을 학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배열 또는 배치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리을,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감독한다. 맞는 설명입니다. 7번 문제는 5단원의 마지막 부분 안전 및 예방과 관련해서 문제가 출제된 건데요. 공부를 하신 분들도 쉽게 맞추실 수 있는 문제였지만 공부를 하지 않은 분들 또한 상식선에서 맞출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을 보셨을 때 위험한 상황이 예측되더라도 시작한 과제는 끝까지 수행한다. 이 보기가 틀린 거를 명확하게 파악하셨다면 여러분은 실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을 바로 지우시면 됩니다. 기억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바로 지우시면 여러분은 2번과 4번 중에 고민을 하시게 될 거고요. 2번과 4번을 봤을 때 니은 디귿이 모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여러분은 니은 디귿을 보지 않고 바로 리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리을을 보셨을 때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는 학생들의 활동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감독한다. 맞는 표현이죠. 성PT 책에 그대로 있던 내용들이기도 하고요. 안전한 학습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새로운 연습 과제나 게임을 시작할 때 지도자가 적극적으로 감독을 해야겠죠. 그러다 보니 7번의 정답이 4번인 걸 바로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4번 문제에서도 같은 설명을 드렸듯이 실제 시험에서는 문제 푸는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전략적으로 문제 푸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7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8번 헬리슨이 제시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수준과 사례가 적절하지 않은 것은 헬리슨이 제시한 개인적 사회적 책임감 지도 모형에서는 인성 지도를 위한 책임감 수준, 단계가 있었습니다. 0단계는 무책임, 1단계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2단계는 참여와 노력, 3단계는 자기 방향의 설정, 4단계는 돌봄과 배려, 5단계는 일상생활로의 전의로 구성되어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이 나와 있는데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은 1단계로 타인을 고려하며 안전하게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례를 보면 타인에 대해 상호 협력적이고 다른 학생들을 돕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사례는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 단계가 아니라 4단계인 돌봄과 배려에 대한 사례입니다. 타인의 권리와 감정 존중은 타인을 고려하며 안전하게 참여하고 다른 사람을 방해하지 않고 참여하는 1단계로서 동그라미 1번이 틀린 보기입니다. 동그라미 2번 참여와 노력이 나오는데요. 참여와 노력은 2단계고요. 의무감 없는 자발적 참여와 자기 동기부여가 있는 단계입니다. 사례를 보시면 새로운 과제를 도전하며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다고 여긴다. 맞는 사례고요. 동그라미 3번 자기 방향 설정입니다. 3단계에 해당하고요. 3단계는 자기 목표를 설정할 수 있고 자기 동기부여가 있고 교사 감독 없이 과제를 완수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사례를 보면 지도자가 없는 상황에서도 자신이 수립한 목표를 달성한다. 교사 감독 없이 과제를 완수하는 거죠. 맞는 사례고요. 동그라미 4번 일상생활로의 전이는 5단계입니다. 지역사회 환경에서 타인을 가르치고 학습한 내용을 일상생활에서 실천하는 부분입니다.
사례를 보면 체육 수업을 통해 학습한 배려를 일상생활에 실천한다. 맞는 사례입니다. 맞는 보기로 2, 3, 4번을 챙겨보시면 되고요. 동그라미 1번에 나와 있는 사례는 4단계 돌봄과 배려 단계에 대한 사례였습니다. 8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9번 보기에 기억 니은에 해당하는 평가 방법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기억, 수업 전 학습 목표에 따른 참여자 수준을 결정하고 학습 과정에서 참여자가 계속적인 오류 상황을 발생시킬 때 적절한 의사결정을 하도록 한다. 니은 학생들에게 자신의 높이뛰기 목표와 운동 계획을 수립하게 한 다음 육상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합적 목표 달성 여부 확인을 위해 평가를 실시한다. 기억에서는 처음에 나오는 표현 수업 전이라는 표현에 밑줄 쳐주시고요. 니은에서는 끝나는 시점에 밑줄을 쳐주세요. 수업 시작 전에 혹은 체육활동 지도 초기에 참여자의 수준과 상태를 파악하고 효과적인 교수학습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진단평가죠. 기억은 진단평가에 대한 설명이고요. 니은은 단원이 끝나는 시점에서 종합적인 목표 달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평가를 실시하는 부분으로 총괄평가에 해당합니다. 총괄평가는 학습 과정을 끝마치고 학습 목표의 달성도를 개인별 또는 집단적으로 평가하는 부분이었죠. 기억은 진단평가, 니은은 총괄평가로 9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 10번 다음에 해당하는 평가 기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질문에서 평가 기법에 밑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를 보니 테니스 포핸드 스트로크 과정이 나와 있고요. 두 발이 멈춘 상태에서 스트로크를 시행하는가? Yes or No. 몸통 회전을 충분히 활용하는가? Yes or No. 임팩트까지 시선을 공에 고정하는가? Yes or No. 팔로우 스로우를 끝까지 유지하는가? Yes or No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 앞부분을 읽지 않으셔도 Yes or No만 보고도 어떠한 평가 기법인지 아실 수 있는데요. 평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특성이나 행동을 구체적으로 기술한 문장을 리스트에 기재한 뒤에 평가자가 이를 읽고 체크해서 판단하는 방법이 체크리스트법이었습니다. 이러한 체크리스트법은 어떤 행동의 발생 여부는 예, 아니오로 답하고 운동 수행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할 때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를 하기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표에서 yes or no만 보셔도 바로 체크리스트법인 걸 아실 수 있고요. 표에 해당하는 평가 기법이 체크리스트법이라는 거 써놓으시고 아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1번 쉽게 제작이 가능하며 사용이 편리하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2번 운동 수행 과정의 질적 평가가 불가하다. 아니죠. 아까 얘기했듯이 운동 수행 과정의 질적인 측면을 평가하는 경우에는 우수, 보통, 미흡 등의 평가를 한다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2번은 틀린 보기고요. 동그라미 3번 어떤 사건이나 행동의 발생 여부를 신속히 확인할 때 주로 사용한다. 맞는 설명이고요. 동그라미 4번 관찰 행동을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그 행동의 발생 시점을 확인할 수 있다. 맞는 설명입니다. 동그라미 1, 3, 4번은 체크리스트법에 맞는 설명으로 챙겨보시면 되고요. 10번의 정답은 2번입니다.